그는 식장 입구 양쪽 문을 힘껏 닫아버렸다. 철컥 잠금 장치가 걸렸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안 돼. 이 건물에서 결혼식 올리면 안 돼. 아버지, 제발요. 하객들이 다 왔어요. 신부 측 부모님도 계시고. 민준아, 아버지 말 들어? 지금 당장 모두 밖으로 내보내야 돼. 신부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붙잡고 다가왔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당신은 못 맡아? 이 냄새? 무슨 냄새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결혼식장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박진수의 구두 소리가 울렸다. 그의 걸음은 평소와 달랐다. 30년간 화재 현장을 누빈 소방관의 걸음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곧 식 시작하는데. 아들 민준이 복도 저편에서 손을 흔들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27살 청년.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다. 하지만 진수는 민준을 지나쳐 3층 예식장 입구로 향했다. 그의 눈은 벽면의 콘센트, 천장의 배선, 복도 모퉁이의 전기 패널을 훑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30년간 단련된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3층 예식장 입구. 화려한 유리 이중문 너머로 200명의 하객들이 보였다. 민준의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설렘 가득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양쪽 문을 힘껏 닫았다. 철컥. 잠금 장치가 걸렸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식장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문 앞을 가로막았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뛰어왔다. 그의 뒤로 신부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들고 따라왔다. 오늘은 안 돼. 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예,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결혼식 올리면 안 돼. 지금 당장 하객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해.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봤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다. 진심이야. 유리문 너머로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몇몇이 일어섰다. 아버지, 제발 비켜주세요. 2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준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진수는 꿈쩍하지 않았다. 민준아, 아버지 말 들어. 이 건물 위험해. 지금 당장 모두 나가야 돼. 무슨 소리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근거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단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코끝을 찔렀던 미세한 탄 냄새, 3층 복도 벽면 콘센트 주변의 미묘한 변색, 천장 조명이 깜빡이는 패턴, 30년간 200번이 넘는 화재 현장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죽음의 전조. 감이야. 아버지 감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감 때문에 제 결혼식을 취소하자고요? 200명 하객이 기다리는데? 신부 수진이 진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 건물이 문제야.
건물이 무슨 문제인데요? 식장 측에서 모든 안전검사 받았어요. 소방안전증명서도 다 있고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서류상 안전과 실제 안전은 달랐다. 그는 너무 많은 현장을 봤다. 모든 서류가 완벽했던 건물들이 불타는 것을. 그 서류는 형식일 뿐이야. 실제로는 선생님, 지금 당장 문 열어주시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식장 지배인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부르세요. 하지만 이 건물에서 결혼식은 못 올립니다. 민준의 어머니 혜진이 복도 저편에서 달려왔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다. 당신 정신 차려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못 맡아? 이 냄새. 무슨 냄새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남편을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다. 여보, 제발. 민준이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는지 알잖아요. 3년 연애하고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뭐예요? 당신 은퇴하고 나서 이상해진 거 알아요. 밤마다 악몽 꾸고 불 관련 뉴스만 나오면 경기하고. 진수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봤다. 당신도 나를 안 믿는구나. 믿고 싶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건 그냥 감이라면서요? 30년 현장에서 쌓은 감이야. 이게 틀린 적이 없어. 그래도 오늘은 아니에요. 아들 결혼식 날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진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내의 눈빛이 그를 찔렀다. 실망, 분노, 슬픔이 뒤섞인 눈빛. 유리문 너머로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신부 측 가족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오려 했다. 문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신부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준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저 평생 아버지한테 부탁 한 번 안 했잖아요. 오늘 하루만, 딱 오늘 하루만 제 말 들어주세요. 진수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진수의 머릿속에 기억이 밀려왔다. 1995년 그가 소방관이 된 첫 해, 강남의 한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다. 19명이 질식사했다. 진수는 그날 처음으로 탄 시신을 봤다. 19살 여고생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녹아버린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진수는 그날 현장에 파견됐다. 192명이 사망했다. 그는 사모차 안으로 들어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봤다.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은 채 탄 모습. 그들은 도망가려 했지만 출구를 찾지 못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진수는 그날 3명을 구했지만 10명을 놓쳤다. 그들의 비명이 아직도 귀에 들렸다. 2010년 부산 해운대 웨딩홀 화재. 이게 가장 끔찍했다. 결혼식 중에 불이 났다. 신랑 신부와 하객 14명이 사망했다. 원인은 전기합선. 건물은 모든 안전검사를 통과했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진수는 그날 현장에서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주었다. 새하얀 드레스는 절반이 타서 검게 변해 있었다.
그는 그 드레스를 들고 1시간 동안 울었다. 그 후로 진수는 변했다. 화재 예방에 집착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날 때마다 소화기 위치를 확인했다. 식당에 가면 비상구를 먼저 찾았다. 새벽에 순찰을 돌 때면 건물마다 들어가 전기 배선을 확인했다. 동료들은 그를 화재 편집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진수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구하지 못한 생명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4명 사망. 진수는 그날 2아이를 구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는 구하지 못했다. 2018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9명 사망. 진수는 그날 현장에 없었지만 뉴스를 보고 사흘 동안 잠을 못 잤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38명 사망. 진수는 그날 3명의 동료를 잃었다. 그들은 무너지는 천장 아래 갇혔다. 2024년 진수는 정년퇴직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살았다. 그는 공식적으로 147명을 구했다. 하지만 92명을 놓쳤다. 그 92명의 얼굴이 밤마다 꿈에 나왔다. 은퇴 후 진수는 악몽에 시달렸다. 매일 밤 불타는 건물 속을 헤맸다. 비명이 들렸지만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다. 연기가 그를 질식시켰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혜진은 남편을 걱정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PTSD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하지만 진수는 거부했다. 자신은 괜찮다고 했다. 단지 조금 예민해졌을 뿐이라고. 민주는 아버지가 변한 것을 알았다. 예전에 활달했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항상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다. 민준의 집에 놀러 와서도 콘센트를 확인하고 가스레인지를 점검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습관이야. 하지만 민주는 알았다. 아버지는 괜찮지 않았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민준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진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27살. 어느새 이렇게 컸다. 태어났을 때가 어제 같은데. 민준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이 건물. 아버지, 제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3년 동안 준비했어요. 수진이랑 식장 수십 군데 돌아다니면서 여기 골랐어요. 하객들한테 초대장 보내고 답례품 준비하고 허니문 예약하고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알아. 아버지도 알아. 하지만 뭐예요? 아버지 감 때문에 다 취소하자고요? 신부 측 가족들이 밖으로 나왔다. 신부 아버지 강민호가 진수에게 다가왔다. 60대 초반 중소기업 사장.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사돈 어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문제가. 무슨 문제요? 우리 딸 결혼식 날에 이런 소동을 일으키시다니. 강민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결혼식 안 하는 거예요? 수군거림이 커졌다. 진수는 벽에 등을 기댔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비난, 의심, 분노. 혜진이 남편 앞을 가로막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오해가 있었어요. 곧 해결될 거예요. 그녀는 남편을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가 폭발했다. 당신 미쳤어요? 지금 200명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보, 이 건물 정말 위험해. 아까부터 계속 뭐요? 탄 냄새가 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 맡겠는데요. 당신은 소방관이 아니잖아. 나는 30년 동안 현장 다녀서 이제 환각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진수는 아내를 똑바로 봤다. 환각? 내가 환각을 본다고? 그럼 뭐예요? 아무도 안 맡는 냄새를 혼자 맡고 아무도 안 보이는 문제를 혼자 보고 이게 정상이에요? 나는 당신 은퇴하고 나서 정말 이상해졌어요. 밤마다 악몽 꾸고 불 뉴스만 나오면 떨고 지방 콘센트를 하루에 10번씩 확인하고 병원 가야 해요. 제발. 진수는 입을 다물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는 정말 이상해졌는지도 몰랐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럼 이제 그만할 거예요? 진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깜빡이고 있었다. 안 돼. 못 그만둬.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어. 혜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민준이한테 가서 직접 설명하세요. 그녀는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진수는 혼자 남았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60대 초반, 백발이 성성한 노인.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주름이 깊었다. 30년 동안 화염 속에서 살았던 흔적들. 진수는 다시 2010년으로 돌아갔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부산 해운대의 한 웨딩홀에서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3층 건물, 200명 수용 가능한 중형 식장. 진수는 그날 비번이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 신고가 들어왔다. 해운대 그랜드 웨딩홀 화재. 진수는 TV를 껐다. 비번이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다. 소방서로 달려갔다. 선배님, 비번 아니세요? 됐고, 어디야? 해운대 그랜드홀이요. 3층 전체가 불타고 있대요. 진수는 소방차에 올라탔다. 5분 후 현장에 도착했다. 건물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3층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1층 로비에는 사람들이 대피해 있었다. 모두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그 으름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다. 3층에 아직 사람 있어요. 신랑 신부가. 한 여자가 울부짖었다. 진수는 방화복을 입고 건물로 달려 들어갔다. 계단은 연기로 가득했다. 시야가 1미터도 안 보였다. 3층에 도착했다. 예식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떨어져 있었다. 의자들이 불타고 있었다. 누구 없어요. 진수가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연기 속으로 들어갔다. 열기가 살을 태웠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산소통의 공기만이 그를 살렸다. 무대 뒤에서 무언가 보였다. 사람이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 그 옆에 턱시도를 입은 남자. 진수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두 사람 모두 의식이 없었다. 진수는 신부를 들어 올렸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다. 진수는 신부를 안은 채 바닥에 넘어졌다. 등에 무거운 무언가가 떨어졌다.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다. 으악! 그는 신부를 놓지 않았다. 기어서 계단으로 향했다.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가스 배관이 터진 것이다. 1층 로비. 진수는 신부를 내려놓았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신부는 숨을 쉬지 않았다. 살려주세요. 제발. 진수가 소리쳤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1분, 2분, 5분. 신부는 눈을 뜨지 않았다. 사망 확인.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수는 주저앉았다. 신랑은 3층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 외에도 12명이 더 사망했다. 대부분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화재 원인 조사 결과 3층 배전반의 전기 합선이었다. 건물은 10년 전에 지어졌고 모든 안전검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 배선이 노후화되어 있었다. 진수는 그날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주었다. 새하얀 드레스의 절반이 타서 검게 변해 있었다. 그 드레스를 들고 그는 울었다. 만약 1시간 일찍 알았다면, 만약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건물을 비웠다면 14명이 살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진수는 변했다. 화재 예방에 집착했다. 순찰을 돌 때마다 건물의 전기 배선을 확인했다. 미세한 탄 냄새도 놓치지 않았다. 벽의 변색도 체크했다. 동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다. 하지만 진수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늙고 싶지 않았다. 진수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복도에는 여전히 하객들이 서 있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민준이 다가왔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정말 양보 못하시는 거예요? 진수는 아들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양보할 수 없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식장 지배인에게 다가갔다. 혹시 저희 결혼식 30분만 하고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피로연은 다른 곳에서 하고요. 지배인이 난감한 얼굴을 했다. 그게 계약상으로는 피로연까지 포함이라 추가 비용 드릴게요. 얼마든지 부탁드립니다. 지배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돌아봤다. 이렇게 하면 되죠? 30분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괜찮으시죠? 진수는 망설였다. 30분. 30분이면 충분할까? 화재는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었다. 지금 당장 발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좋아. 하지만 정확히 30분이야. 1분도 더 안 돼. 알겠습니다. 민주는 마이크를 들었다.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랑 측 사정으로 식을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30분 후에는 모두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피로연은 근처 호텔로 장소를 옮겨서 진행하겠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민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문이 열렸다. 하객들이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진수는 입구에 서서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2시 30분까지. 아버지도 들어가세요. 혜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 있을게. 왜요? 혹시 모르니까. 혜진은 한숨을 쉬고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진수는 입구에 서서 식장을 지켜봤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민준과 수진이 입장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플래시가 터졌다. 진수는 시계를 봤다. 2시 2분, 28분 남았다. 주례가 단상에 올라 식사를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진수는 주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천장을 훑었다. 샹들리에, 조명, 스피커, 모든 전기 기기들이 돌아가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을까? 벽면에 콘센트를 봤다. 여전히 미묘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 주변으로 미세한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2시 10분, 20분 남았다. 서약이 진행됐다. 신랑 박민준 씨, 신부 강수진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겠습니까? 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아들은 몰랐다. 2시 15분, 15분 남았다. 진수는 복도를 걸었다. 비상구를 확인했다. 소화기 위치를 체크했다.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눌러봤다. 삐익. 크게 울렸다. 식장 안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다. 진수는 황급히 비상벨을 껐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다. 진수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다시 입구로 돌아왔다. 2시 20분, 10분 남았다. 반지 교환이 진행됐다. 민준이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수진도 민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진수는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다. 2시 25분, 5분 남았다. 이제 신랑 신부의 맹세를 듣겠습니다. 주례가 말했다. 민준이 마이크를 들었다. 수진아, 너를 처음 본 날이 기억나? 대학교 도서관이었지. 너는. 진수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코끝에 다시 탄 냄새가 스쳤다. 더 강해졌다. 확실히 강해졌다. 그는 벽면으로 다가갔다. 콘센트에 손을 대봤다. 뜨거웠다. 확실히 뜨거웠다. 이거 2시 28분. 2분 남았다. 수진이 마이크를 들었다. 민준 오빠, 오빠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시간 됐습니다. 모두 밖으로. 진수가 소리쳤다. 식장 안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돌아봤다. 아직 2분 남았는데요? 민준이 항의했다. 안 돼. 지금 당장 나가야 돼. 빨리. 진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30년간 수백 번의 현장을 지휘했던 소방관의 목소리. 하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수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이 그들을 움직였다. 빨리 뛰어서 나가세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출구로 향했다. 하지만 20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니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천천히. 밀지 마세요. 질서 있게. 진수가 출구에서 교통 정리를 했다. 하객들이 하나씩 빠져나갔다. 2시 30분.
민준과 수진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지, 만족하세요? 제 결혼식 완전히 망쳐놨네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3층 창문에서 아무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혜진이 남편에게 다가왔다. 이제 됐죠? 모두 나왔으니까 호텔로 가요. 잠깐만. 조금만 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뭐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건물을 응시했다. 하객들이 하나둘 차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2시 35분, 2시 40분, 2시 45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건물은 조용했다. 진수는 불안했다. 혹시 자신이 틀린 걸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여보, 이제 정말 가요. 호텔 예약 시간 지나가요. 혜진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진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그가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퍽!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다. 진수가 뒤를 돌아봤다. 3층 창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불이야. 그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일제히 건물을 돌아봤다. 3층 창문이 깨지며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119에 신고. 진수는 건물로 달려갔다. 혜진이 남편을 붙잡았다. 여보, 위험해요. 직원들이 아직 안에 있어. 진수는 아내를 뿌리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로비는 아직 깨끗했다. 하지만 위층에서 연기 냄새가 내려왔다. 누구 없어요. 계단을 뛰어 올랐다. 2층은 괜찮았다. 3층으로 향했다. 복도의 연기가 자욱했다. 도와주세요. 예식장 안에서 비명이 들렸다. 진수는 문을 열었다.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다. 시야가 흐릿했다. 어디 있어요? 여기요. 무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진수는 연기 속으로 들어갔다. 식장 직원 2명이 쓰러져 있었다. 한 명은 의식이 있었고 한 명은 기절해 있었다. 나 잡아요. 진수는 의식 있는 직원의 팔을 잡았다. 다른 직원을 들쳐 업었다. 무거웠다. 예전 같지 않았다. 60대의 몸은 한계가 있었다. 계단으로 향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진수는 옷소매로 입을 막았다. 1계단, 2계단. 다리가 풀렸다. 기력이 빠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2층, 1층, 로비. 진수는 직원을 내려놓았다. 바깥에서 민준이 달려왔다. 아버지,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 아버지는요? 다른 직원들 확인해야 돼. 진수는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 아버지를 붙잡았다. 안 돼요. 위험해요. 나, 사람이 있어. 아버지는 이제 소방관 아니에요. 은퇴하셨잖아요. 그래도 사람을 구해야지. 진수는 아들을 밀쳤다. 하지만 그 순간 2층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쾅쾅, 쾅쾅.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이 쏟아졌다. 진수와 민준이 바닥에 엎드렸다. 으악! 연기가 로비로 밀려 들어왔다. 진수는 숨을 헐떡였다.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밖으로. 2 사람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객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3대의 소방차가 도착했다. 소방관들이 뛰어내렸다. 선배님, 젊은 소방관이 진수를 알아봤다. 진수의 옛 부하였다. 강대원, 3층에 아직 직원 있을 수 있어. 확인해. 알겠습니다. 소방관들이 건물로 달려들어갔다. 진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물줄기가 건물을 향했다. 하지만 불은 이미 3층 전체로 번져 있었다. 벽면이 검게 그을렸다. 창문이 깨졌다. 천장이 무너졌다. 15분 후 소방관들이 밖으로 나왔다. 3층에 직원 3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구조했습니다. 상태는 연기 흡입이 심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었다. 모두 살았다. 불은 30분 만에 진압됐다. 하지만 3층은 완전히 탔다. 예식장이 있던 곳은 검게 그을린 잔해만 남았다. 소방관 한 명이 진수에게 다가왔다. 화재 조사관이었다. 선배님, 초기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원인이 뭐야? 3층 예식장 벽면 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배선이 20년 이상 교체되지 않았더군요. 조사관은 태블릿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녹아버린 콘센트 사진이 있었다. 결혼식 중에 조명, 음향 장비, 샹들리에 등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노후된 배선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열을 축적했죠. 식이 끝나고 전원을 끈 직후 축적된 열로 인해 합선이 발생한 겁니다. 시간은 오후 2시 50분경으로 추정됩니다. 진수는 시계를 봤다. 2시 50분. 만약 결혼식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그 시간에 200명이 식장 안에 있었을 것이다. 피로연은 보통 3시부터 시작된다. 하객들이 자리를 옮기고 음식을 받고 사진을 찍는 시간, 가장 붐비는 시간. 만약 그때 불이 났다면 진수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우리가 만약 괜찮아. 모두 무사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 목숨 구해주셔서.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야. 신부 아버지 강민호가 다가왔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돈 어른, 제가 미안합니다. 아까 화내서.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이셨어요. 아니에요. 사돈 어른이 우리 딸 목숨 구하셨어요. 200명 목숨을. 강민호가 깊게 절을 했다. 주변 하객들도 하나둘 진수에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목숨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는 그들의 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이렇게 직접 감사를 받은 적은 드물었다. 대부분의 구조는 익명이었다. 불 속에서 사람을 끌어내고 병원으로 보내고 그렇게 끝이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구한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 아들, 며느리, 친구들, 가족들.
모두 살아 있었다. 한 달 후,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 화재 관련 리포트가 나왔다. 예전 같으면 채널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끝까지 봤다. 최근 5년간 웨딩홀 화재가 12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전기시설 노후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다. 혜진이 문을 열었다. 어서 와. 민준과 수진이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편한 옷차림이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왔구나. 앉아. 민주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수지는 주방으로 가서 혜진을 도왔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응, 좋아. 요새 잠도 잘 오고. 악몽은요? 많이 줄었어. 가끔 꾸긴 하는데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아.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난 한 달간 아버지는 많이 변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웃음도 늘었다. 아버지, 제가 사과드릴 게 있어요. 뭘? 결혼식 날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아버지를 미쳤다고 생각했고, 진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었어. 누가 봐도 아버지가 이상했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200명을 구하셨어요. 저와 수진이 그리고 모든 하객들을.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민주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앨범이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앨범을 펼쳤다. 거기에는 결혼식 날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식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민준과 수진의 키스 사진, 부케를 던지는 사진.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른 사진이 있었다. 불타는 건물 앞에서 진수가 직원을 업고 나오는 사진. 민준이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사진. 이 사진들 누가 찍었어? 하객 중에 사진작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찍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 사진들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게 진짜 결혼식 사진입니다라고. 진수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연기 속에서 그는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30년간 해왔던 일.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제 영웅이고 200명의 영웅이에요. 나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소방관이었을 뿐이야. 아니요.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수진이 주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케이크가 있었다. 아버님, 축하드려요. 뭘? 저희 다시 결혼식 올렸어요. 어제. 진수는 놀라서 아들을 봤다. 뭐? 내가 왜 몰랐어? 깜짝 파티로 준비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만. 혜진이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손에도 선물 상자가 있었다. 여보, 축하해요. 당신이 옳았어요. 진수는 아내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그날 당신을 믿지 않아서. 아니야. 나도 확신이 없었어. 그냥 몸이 반응했을 뿐이야. 민준이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아버지, 소원 빌어요. 소원? 네. 뭐든 좋아요.
진수는 촛불을 바라봤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불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불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다. 더 이상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후, 촛불을 껐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고 민준이 선물 상자를 건넸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진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액자가 들어 있었다. 액자 안에는 신문 기사가 있었다. 은퇴 소방관, 200명 구한 영웅. 기사에는 진수의 사진과 함께 그날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살았던 이야기,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을 대피시킨 이야기, 직원들을 구출한 이야기. 이게 신문사에서 취재 왔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기사로 실었대요. 진수는 기사를 읽었다. 거기에는 그가 구한 사람들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다. 박진수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겁니다. 신랑 박민준. 아버님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신부 강수진. 사돈 어른께 평생 빚졌습니다. 신부 부친 강민호. 선배님의 직감은 신의 계시 같았습니다. 소방관 강동현. 진수는 기사를 다 읽고 액자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혜진이 남편을 껴안았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정말. 진수는 아내를 안았다. 30년간 그를 지켜준 아내. 악몽에 시달리는 그를 간호했던 아내. 이상해진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아내. 여보, 미안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제 영웅. 가족들이 모여 앉아 케이크를 먹었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진수는 더 이상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의 얼굴을 봤다. 아들, 며느리, 아내. 모두 살아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수 씨 같은 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난받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분들.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의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직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방관, 경찰, 의료진 등 우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